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이번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약간 월요일 같은 금요일. 그러게요. 내일은 또 휴일이니까요. 그러게요. 네. 자, 오늘은 일단 영어 테스트는 보니까 제가 요 문장은 사실 이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잖아요. 한번 우리 교수님의 오늘 네. 우리 컨텐츠 내용하고도 네. 되게 관련이 있는데 이제 저의 영어 질문이 이거예요. What is profitable growth? 이거 이제 수업에서도 많이 쓰는 거고 좀 전에 우리 박 팀장이 그런 그 얘기를 했죠. 미국에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세 개의 시가총액을 더하면 중국 시장 전체보다 네. 크다. 근데 이제 그게 놀랍지가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 합리화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네. 미국 시장이 profitable growth를 만들어서. 근데 한국말로는 이게 번역하려면 좀 쉽진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익성 있는 성장. 그러니까 이게 몸집만 그냥 불려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매출만 불려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진을 잘 챙겨가면서 불어나는 거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네. 마진, 수익성, 이익도 많이 내면서 네. 동시에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요. 영어로는 딱 profitable growth라고 두 단어로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은 역사적으로 지난 20, 30년을 보면 마진도 계속 높아져 왔고 네. 이익 증가율도 꾸준히 특히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뭐 소프트웨어나 바이오텍이나 이제 21세기 중요한 산업, 특히 장치 산업이 아닌 쪽에 미국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시장이 뭐 오늘도 뭐 보합 정도로 S&P가 끝났는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뭐 퍼 기준으로 S&P가 21배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근데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그런 사설이 났는데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되고 저도 뭐 100% 공감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일단 주제를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준비했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이 profitable growth에 대한 좀 더 그 깊은 설명. 네. 왜 미국이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고평가 버블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지 이제 그 얘기고 그 두 번째는 미국에도 상장돼 있는 TSMC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티커가 TSM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가 보면 지난 한 두세 달 전부터 이 외국인 투자가의 순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물론 삼성전자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대만 그 기준으로 수요일이 아니군요. 목요일 날 사상 최고치를 주가가 갱신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profitable growth의 조건을 다 맞춰요. 15% 20% 성장을 하면서 50%가 넘는 매출 총이익률에다가 주주 환원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밸류업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글로벌 투자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이 2배가 이제 넘었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요즘 엘리엇이 바쁩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엇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지분을 25억 달러를 사고 주주 환원을 투자를 축소시키면서 주주 환원을 요구했는데 네. 일본에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에 소프트뱅크 지분을 20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조 한 6, 7천억 정도. 그래서 여기서도 최근에 암 지분을 여기가 한 90% 갖고 있잖아요. 소프트뱅크가. 그래서 네. 재무도 안정이 되고 전에 뭐 한 2020년에 또 그 당시에도 엘리엇이 소프트뱅크 지분을 취득했었는데 그때는 좀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손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최근에 재무 건전성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AI 포커스한 투자가 좋아지면서 이 그 NAV 순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는 그 상승이 거기에 못 미쳐서 저평가됐다고 이제 엘리엇이 평가를 해서 지분을 이제 집중 매수를 하고 주주 환원을 요구하는 게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네.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뭐 우리 국내에도 많이 그 알려진 빌 에크만이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은 그 상장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그 사모펀드나 이 대체 투자를 하는 큰 회사들, 물론 이제 블랙록 같은 데는 상장이 돼 있지만 헤지펀드는 상장이 안 돼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뭐 똑똑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빌 에크만이 내년쯤 자기 그 자산운용사를 상장하려고 하고 이미 그 자산운용사의 지분을 한 10%를 한 10억 달러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기업 가치는 한 1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팔로우하면서 이렇게 대가의 그 투자를 통해서 이분이 과연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아는 게 항상 중요하니까 네.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수익성 있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우리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 수익성과 거기에 이제 높아야 되고 동시에 성장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우리가 이제 S&P 500의 지난 20년 동안의 매출 순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익을 매출로 나눈 것인데 우리가 20년 전에는 한 8% 중반대의 순이익률을 보이다가 네. 최근에는 12%에서 13%. 여기 이제 오른쪽 박스를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최근에는 마진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전 고점인 13.23%를 상향 돌파할 것 같은 모습.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미국 주가가 견조한 게 이 초대형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마진이 수익성이 더 올라가고 있다. 가령 뭐 우리 엔비디아 같은데 매출 총이익률이 한 78% 막 그렇게 나왔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한국과 되게 극명한 대비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보면 마진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5%에서 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반도체가 좋을 때는 10% 갔다가 안 좋을 때는 5%.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mean reversion이라고 평균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안 좋아지면 다시 중간으로 돌아오는 근데 그런 패턴이 미국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꾸준히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되게 좋아진다. 이게 진짜 파워풀한 되게 그 주장입니다. 네. 성장률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이제 연도별로 나눠서 보면은 이렇게 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냐 하면 조금 이제 약간 그 낯설게 네. 보일 수도 어떻게 있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보면 2023년 이익 성장률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상치. 네. 그러니까 2023년은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까 우려를 했는데 상향 조정이 되면서 결국은 한 2~3% 플러스 성장으로 끝났잖아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 위에 보면 2024년, 2025년, 2026년은 각각 연도에 대한 S&P 500 종목의 시장 전체 이익 성장률의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통적인 것은 올해 한 11% 성장이 예상이 되고 내년은 더 높은 14% 성장이 예상이 되고 3년 후인 2026년은 12%. 물론 이제 미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애널리스트들 추정치의 합계니까 네. 뭐 불확실성이 있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올해 내년 후년에 두 자릿수의 이익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근데 이게 마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장률을 또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높은 수준의 이익을 내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을 더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 기업들은 마진도 높은 데다가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기대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미국의 현재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그냥 아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만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게 약간 이렇게 대단한 게 가장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최근에도 저 들어보겠습니다. 주위에 이제 미국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많아요. 젊은 분들도 그렇고 좀 네. 연세 드신 분도 근데 이제 놀라는 게 이 주가의 하는 능력. 근데 그 회복하는 능력에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 갖고 온 것은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요일 날 사설에 외부 전문가가 기고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 이맘때 2023년 초만 해도 너무 이미
밸류에이션이 그 당시에도 좀 높고 그래서 네. 야 이거 주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주가가 40% 올랐다. 이제 그것의 그 가장 큰 그 원동력을 보면 그 경기 순환적인 요소 지금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이익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좀 더 구조적인 이러한 그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라는 것은 이제 뭐 그 기업들이 과거랑 비즈니스 모델이 좀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그 무형 자산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니까 감가상각이 줄어들고 프라이싱 파워도 독보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가 보급 확산이 되면서 기업들의 마진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되게 구조적인 거여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과거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높다고 하는 것은 되게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다른 눈으로 시각으로 미국 시장을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되게 좋은 기사를 갖고 와서 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공유를 했어요. 이게 네. 좋은 그 아티클이니까 네, 네. 저 요즘 이제 학기말고사 준비하는 학생들 바쁩니다. 근데 꼭 네. 읽어라 제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아, 진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시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도 그것을 또 합리화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을 보면 이게 아이스크림 기업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 주실 텐데 이게 어떻게 또 이거는 제가 그 의미를 부여할 어느 수 분이 있죠? SMS에 이제 올린 것을 이런 거 저런 거 보다가 네. 저도 이거 되게 재미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의 아이스크림 생산량 여기 보면 그 빨간 선이 물론 계절성이 있죠.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많이 소비가 되고 그쵸. 겨울에는 적으니까 이제 삐죽삐죽 하는데 큰 그림을 보면 아이스크림의 그 판매 단위가 그 반 갈론이라고 하나 봐요. 이게 1.9리터. 미국 사람도 원래 많이 먹고 이만큼 되는 거. 그게 얼만큼 많이 생산이 됐느냐. 그래서 쭉 상승을 60년대에서부터 2008년 네. 금융위기 때까지 절대 생산량이 늘다가 그 이후로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생산량은 감소되고 그것은 결국 소비가 줄는 것을 반영을 하는데 반면에 가격은 그 유닛 단위 대비 가격이 1980년대에 2달러 수준이던 게 최근에는 보면 이제 거의 6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게 물량도 늘고 가격도 늘고 그다음에 원가 혁신이 이루어지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이제 네.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아이스크림은 저는 최근에 꽤 좋아해서 뭐 이런 걸 가끔가다 간식으로 찾고 그러는데 와 미국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소비량은 지난 한 15년 전부터 감소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뜻밖이었어요. 그래요? 네. 왜 아이스크림을 덜 먹는지는 뭐 아이에 태어난 근데 원래는 이제 그런가? 그 범용 제품을 네.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양을 먹다가 최근에는 이제 프리미엄화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서 이제 고가화가 돼서 이 양이 소비 줄어드는 양 거군요. 자체는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이 옛날에는 거의 뭐 유일한 간식같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대안들이 다른 특히 이제 건강을 의식해서 이건 너무 좀 그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그쵸, 그러니까 그쵸. 당류가 조금 소비가 높으니까. 줄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이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이스크림은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는 거여서 필수 소비재는 이러한 이제 문제 직면을 하지만 반면에 이제 IT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물량도 늘어나고 제품 가격도 상승을 하는 이제 업종별로 이제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미국 시장 전체로는 이제 지금 네. 되게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아이스크림 회사가 뭐가 상장돼 있지. 근데 실제 딱 부러지게 상장되어 있는 건 없어요. 국내에는 뭐 롯데나 혜태가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빙그레. 예, 그 뭐 다른 것도 하지만 그다음에 뭐 그 백미당 같은 데도 있고 그렇죠. 남양 유업. 근데 이제 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벤앤제리를 유니레버라는 다국적 기업이 그 브랜드를 네. 갖고 있고 네슬레도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갖고 있고 우리 또 좋아하는 하겐다즈가 미국의 제너럴 밀스라는 식품 회사의 그 브랜드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포함이 된 필수 소비재는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아까 우리 시장을 볼 때 미국 시장의 매출 순이익률이 9%에서 13%까지 구조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필수 소비재는 마진의 변동성은 크진 않아요. 여기 이제 그림이 그 Y축이 세로축이 그 순이익률 마진인데
6%에서 8% 사이를 횡보를 하는 지난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안정성은 있지만 전반적인 수익성은 미국 시장 전체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게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커스트가 올라가는 걸 이제 가격 상승으로 버티지만 그렇게 그 마진이 확대가 되지는 않는. 그 대신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는 여기에 포함된 여기 뭐 우리가 얘기한 제너럴 밀스, 유니레버, 네슬레, P&G, 뭐 커스코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안정성은 있죠. 되게 비즈니스가 되게 안정적이니까 좀 네.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가지 업종을 요런 그 마진 수익성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때 네. 이게 그 내가 그 투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속한 업종의 장기 성장성과 마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필수 소비재 쪽에 마진을 받고 이어서는 이제 경기 경기 관련 관련한 소비재. 경기 관련 소비재는 뭐 아마존도 여기 포함이 되고 네. 테슬라나 뭐 GM 이런 자동차 회사들도 포함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명품 나이키 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좀 전에 박 팀장이 얘기한 룰루레몬 룰루레몬. 그런 데가 다 포함이 되죠. 네. 꼭 당장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소비를 하는 그런 제품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그 여기는 이제 세로축이 2%에서 10%예요. 근데 변동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같은 때는 뭐 거의 그 똔똔까지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다가 그다음에 코로나 초창기 2000년도에는 또 다시 마진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큰 흐름은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 우상향을 계속 되게 보이고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 필수 소비재랑은 네. 좀 이렇게 다이내믹스가 그런 틀린. 그러니까 좀 업종마다 이런 그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마진은 높고 개선되지만 이 부침이 이게 이제 업 앤 다운, 그 붐 앤 버스 사이클이라고 이제 그게 심해서 시장은 이제 뭐 좋게 보는 면도 있지만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일부 좀 페널티를 매기는. 근데 룰루레몬 같이 고가의 제품을 절대 세일을 안 하고 네. 프리미엄으로 파는 데는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지만 그렇죠. 자동차 회사 같이 이 특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붐앤 버스 사이클이 좀 심한 데들은 밸류에이션을 좀 페널티를 받는 이제 그런 다양한 모습. 그러니까 이 경기 관련 소비재는 그 안에 너무 다양한 그 업종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음은 이제 이게 그 제가 SMS를 보다가 또 다른 건데 우리가 자동차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의 수익성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에 마진이 높은 게 한 25% 되는 게 페라리. 그 밑에가 포르쉐. 물론 네. 이제 슈퍼카들이 있고 이런 데는 그 엄청 높죠? 밑이 3등이 도요다. 그 다음에 4등, 5등이 우리 기아 현대. 현대차. 그러니까 되게 자랑스럽죠. 네. 이만큼 우리나라 그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약진을 해서 전 세계 뭐 톱5 수익성 기준으로 이 안에 들었고 제일 밑에 보면 중하위권은 다 적자입니다. 루시드, 루시드, 뭐 리비안, 그다음에 아스톤 마틴, 그다음에 뭐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회사들도 진짜 수익성이나 네. 이런 경쟁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워낙 그 다양한 그 업종이 네. 경기 관련 소비자에는 포진돼 있고 그 안에도 이렇게 다양하다. 그래서 이런 좀 트렌드를 마진 트렌드를 우리 항상 꼼꼼히 챙겨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 테슬라가 사실 저 우리나라 현대기아보다 혹은 토요타보다 더 높게 있지 않았나요? 한 2, 3년 저번에? 전에는 마진이 그렇죠? 더 높았는데 이제 최근에 마진이 뚝뚝 한 자리로 떨어지고 있죠. 내려왔죠.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는 마진이 지금 10%에서 뭐 조금 넘는 네. 그 수준도 되고 뭐 아주 또 자동차 회사가 10% 마진이면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이제 마진이 떨어지면서 또 동시에 사실 성장이 더 뭐 다이나믹하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으로서는 사실 뭔가 그 당시보다는 좀 매력이 떨어졌다라고 그렇죠. 해석할 그러니까 수 있는 주가가 거네요. 그래서 뭐 300달러에서 지금 175달러로 하락을 했고 이제 거기서 최근에 횡보를 하고 뭐 2분기, 3분기 실적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AI 아까 우리 박 팀장도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이번 그 주총에서 그 보상 패키지를 승인을 안 해주면 내가 AI 비즈니스 상당 부분은
회사 밖에서 하겠다 이제 그런 뭐 협박 내지 이제 압력을 행사를 하는데 미래의 그 비즈니스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아직 구체화가 안 되면서 주가를 끌고 가지 못해서 지금 전기차의 그 비즈니스가 이제 좀 수익성이 압박을 받는 것이 이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IT 쪽의 마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쪽의 마진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네. 필수 소비재, 경기 관련 소비재는 봤지만 네, 뭐 네. 부침도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지만 미국의 IT 산업이라는 게 여기 보면 원래 마진이 높았어요. 2004년에 그때 이미 10%가 넘었는데 부침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경기 관련 소비재는 뭐 한 10% 갔다가 꺼지면 이게 한 2%까지 푹 떨어지는데 네. 여기는 약간의 하락은 있지만 물론 금융위기나 코로나 초창기에 있었지만 네. 구조적으로 마진이 올라가네요. 10%에서 최근에는 27, 8%까지 올라가는. 평균이 그러니까 이게 성장도 많이 하지만 마진이 올라가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진짜 파워풀한 거예요. 되게. 지금 뒤에 보면은 그 에이스 ETF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저런 기업들이 지금 그렇죠. 뭐 엔비디아는 뭐 70% 넘는다고 최근에 나왔지만 다 20 저렇게 큰 기업이 20%를 넘어서는 그런 마진을 그렇죠.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심지어 최근에 대단한 좀 거잖아요.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애플도 하드웨어가 한 20% 마진이 넘고 거기에 서비스 부분은 매출 총익률이 거기도 7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네. 아까 뭐 우리 이런 질문 던졌잖아요. 뭐 엔비디아, 마소, 애플을 더한 게 중국 시가총액보다 그쵸. 큰 게 맞냐?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빚 차입금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중국 기업들은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이런 데들은 빚이 없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상당히 구조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진뿐만 아니라 이제 이익의 절대적인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올해나 내년에 모두 또 두 자릿수뿐만 아니라 앞자리가 2예요. 20%.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좀 요 그림이 쉽지는 않은데 네. 하여간 2023년, 4년, 5년, 6년에 대한 그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의 컨센서스인데 금년 2024년, 내년 2025년 모두 한 20%에 근접하는 이익 성장률을 IT 업종이 보인다. 그러니까 시장이 한 2배쯤 됩니다. 시장이 한 10% 조금 넘는 성장을 보이니까. 그래서 마진이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데다가 이익 성장률이 뭐 15%, 20% 되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그것을 고평가라고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래서 IT 업종의 밸류에이션은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러한 숫자를 보면은 그러한 높은 주가는 합리화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사실 엔비디아의 시총이 그렇게나 빨리 증가를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선뜻 사는 거는 정말 좀 그렇죠. 무서운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뭐 IT 업종의 장기 퍼의 추세인데 네. 우리가 인터넷 버블 시대에는 뭐 퍼가 50배까지 올라가서 진짜 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은 이익이 마진이 엄청 좋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있으면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한 1년 사이에는 주가가 20, 30% 빠지는 하락하는 그런 구간 조정이 항상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는 게 이제 워런 버핏이 그런 걸 잘하죠. 네. 추격 매수를 하라기보다는 시장의 심리가 악화가 돼서 주가가 펀디멘털보다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 바닥에서 항상 픽업을 되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갖고 네. 이제 접근을 하면 된다. 예. 그 다음 사진 참 재미난 사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한 뭐 이분이 주주분이실 것 같아요. 여성 팬분이 젠슨 황에게 지금 어디에다가 사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는 이게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저도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네. 이게 합성 사진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젠슨 황이 대만에서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네. 그 뭐 여러 가지 화제를 그러니까 가령 뭐 그 TSMC를 창업한 모리스 창 부부와 그 재래시장을 가서 뭐 이제 그 이런 것도 하고 되게 이제 험불한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슈퍼스타 반열에 오르니까 그쵸. 뭐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네. 이 여성분이 자기 이제 상의에 사인을 해달라는데 이분이 젠슨 황이 내가 여기에 사인을 하는 게 괜찮냐를 여러 번 물어봤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게 그래도 네.
나는 너무 당신을 프라우드 뭐 좋아하기 때문에 존중한다. 괜찮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조금 너무 이제 과열된 거 아닌가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하여간 결론적으로는 네. 좀 이제 재밌네요. 약간 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이제 랠리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진에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자, 이어서는 TSMC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부러워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이거 보니까 어제 기사인가요? 그 전력이 어쨌든 대만도 많이 부족하니까 이 국민들이 다들 이제 뭐 TSMC에 대한 전력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기사도 우리나라는 있었죠. 저기 어디죠? 평택인가요? 저기 아래 이제 지역 중에 하나에서 용인에도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 전기가 예. 문제가 돼가지고 예, 제대로 진행이 못 그러니까 되고 뭐 지역 있다는. 이기주의나 아니면 이제 지방 행정부들이 네. 챙기지 않거나 못하는 그런 국면. 네.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정이 참 아쉽기도 대만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 대치를 하면서 그러한 위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TSMC를 좀 밀어주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 목요일 날 TSMC 주가가 대만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보다 대만 시장의 TSMC 의존한 2배쯤 됩니다. 그래서 대만 지수도 이제 고점 갱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총이 이제 TSMC는 전체 주식수 한 20%가 미국에 상장돼 있고 이제 나머지 80%가 이제 원주가 네. 대만에 상장돼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계산해 보면 1,140조 원.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선주적까지 포함하면 500조 원이 좀 넘는데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2배가 됐다가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모습.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이제 고사양 그 AI 칩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뭐 엔비디아 같은 데 모든 제조를 다 TSMC에 맡기니까 이제 네. 그러한 펀더멘털한 것도 있고 최근에 ASML 최신 장비를 누가 받느냐 이제 그게 경쟁인데 TSMC가 연말 전에 이것을 인도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더 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감. 하여간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되게 네. 부러울 따름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부러워만 하지 않으시고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 참 우리나라에도 많다. 예. 이미 그러니까 뭐 이제 저도 그리고 다른 출연자분들도 아마 뭐 TSMC 좋다고 미국의 TSM을 사면 좋겠다 그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네네. 이미 2분기 시작되고 나서 그 최근에 국내에는 이제 밸류업 열기가 조금 주춤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뭐 순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날도 있고 그러지만 대만은 여기 보면 그 주 단위로 뭐 그 4월 말에는 90억 달러, 9억 달러, 그 다음에 최근 5월 중순에는 뭐 250억 달러 이런 순매수가 집중이 되고 그 대부분이 거의 TSMC 원주를 대만에서 사는 그러니까 펀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TSM 미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국제 투자에 경험이 많은 데는 이제 대만의 원주를 살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초이스가 되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삼성전자나 다른 대표 기업들이 당연히 미국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상장을 해서 제품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우리가 경쟁을 해서 자극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러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사실 지금 뭐 사상 최고가를 막 경신하고 있는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이미 2분기 초부터 러브콜이 좀 들어왔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랑 약간 주식의 상관관계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네. 이제 투자가들이 매수 그 TSM에 대한 그 매수가 되게 가속화가 되는 집중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봐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워낙 이익이 올해 내년 앞으로 좋기 때문에 퍼가 한 25배 그렇게 아주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한 35배 정도 된다고 그러죠. 네. 근데 TSMC가 장기적인 트랙 레코드는 또 워낙 우수하니까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그 국내 이게 이제 경제지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 TSMC의 외국인 주주 비율이 75%에 육박을 한다. 우리 삼성전자가 한 50%쯤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만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2017년에 80% 외국인 지분율이 육박한 적이 있었대요. 저는 그거 몰랐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근접하는 거고 골드만삭스나 이제 미국 증권사들은 TSMC가 워낙 지금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더 상승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구조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이제 펀드 플로우도 되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TSMC에 대한 투자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뭐 여전히 지금 사상치역과 경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요. TSMC가 되게 그 이미 전에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업 지금 기업들 저희가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그 키움증권을 네. 학점을 좀 안 줘서 요즘은 다 긴장하는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TSMC가 그걸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난 94년 상장 이후로 복리로 매출이 연 18% 증가했고 이익은 연 17%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20%에 가까운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였고 앞으로 2026년까지 우리는 20%에 근접한 성장을 보이고 매출 총이익률이 53%가 넘고 동시에 ROE도 25%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늘어나면 그 자기 자본이 커져서 ROE가 떨어지는데 네. 배당을 계속 많이 해서 자기 자본을 적정한 수준을 유지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회사는 2004년 이후로 이제 현금 배당을 지급을 했는데 한 번도 배당을 감소시킨 적이 없다. 계속 높은 배당을 분기 연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2014년 이후로 TSM 미국에 상장된 그 ADR 그의 그 주가를 그 상승률을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2014년에 $20인데 지금 한 162달러쯤 하는데 복리율이 2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장기적인 이익 성장률이 한 17, 8% 되니까 거기에다가 약간 밸류에이션이 옛날보다 좀 높아졌어요. 한 옛날에 퍼가 15배 거래되던 게 지금은 한 25배제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진짜 미국의 빅테크에 버금가는 그 반열에 들 수 있는 진짜 회사다. 되게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외국증권사 다니고 그럴 때 TSMC 본사를 그 신추파크라는 데인데 자주 갔었어요. 가면 아주 사람들이 진솔하고 네. 되게 그 주주들을 뭐 큰 주주, 작은 주주 다 그 잘 아주 그냥 성실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되게 그 당시부터도 참 이게 되게 좋은 회사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보니까 이 우황재 대표와 함께 인터뷰를 쭉 진행한 영상이 한 2억 개 정도 올라왔던데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전기전자공학 박사인 네. 이제 우황재 대표를 모시고 지난주에는 미국 그 IT 기업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조금 작은 종목들 저는 네. 잘 모르는 회사들인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SMC와 삼성전자의 간격이 좁아질 수 있냐. 근데 이제 우 대표 얘기는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DNA가 저도 이제 이거는 느껴요.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대만 사람들이 같이 팀으로 일하기 너무 그 되게 그 편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그 고집도 안 세고 되게 네. 협력을 잘하고 오픈 마인드가 돼 있는데 그런 그 DNA가 이 파운드리에 되게 적합하고 네. 우리 삼성전자는 이제 D램을 하던 사람들이 파운드리를 하니까 그런 사고 방식이 좀 유연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최고고 찍어내면 니네가 갖고 가라.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력의 퀄리티 풀 얘기도 하고 간격을 삼성전자가 좁히려면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TSMC의 투자 금액이 최근에 미국에 공장을 더 많이 짓잖아요. 삼성전자의 한 3배쯤 돼서 파운드리에 국한해서 보면 이 갭이 더 벌어져서 그 간격을 좁히긴 쉽진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또 있어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러한 구조적인 위기를 막고 그런 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느꼈으면 이제 좋은 이사회, 글로벌한 이사회가 있었으면 훌륭한 글로벌 리더들이 포진이 돼서 TSMC 같이 좀 코칭도 하고 잔소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삼성전자는 100% 한국 사람들로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되게 아쉬운 면이 많다. 이제 그런 것을 되게 우리가 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근데 저러한 거버넌스 개선 이런 이사회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기가 그렇죠. 참 어려운 거라서 저도 몇 년째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변하지 않는 게. 아쉬운 그런 예, 상황이 예. 많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엘리엇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뭔가 이제 그런 개선을 위해서 이제 행동주의를 나서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분이 표정이 별로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런 사진을 예. 또 뽑았겠죠. 예. 그렇죠? 예. 이번에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또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그 위워크 이런 투자에 실패를 하고 네. 근데 무분별한 투자를 해서 재무 건전성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엘리엇이 지분을 그 당시에는 한 250억 달러인가 25억 달러인가 30억 달러 투자를 해서 한 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네. 주주 환원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 이사회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그랬는데 2022년에 다 팔고 나갔다가 어제 그저께 이제 공시가 되면서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가 다시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집을 했다. 이번에는 규모는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한 20억 달러, 한 2조 7, 8천억. 그러니까 이 회사 시가총액이 한 900억 달러 되니까 시총의 한 2% 정도를 매입을 한 거고. 근데 엘리엇이 뭐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능력이 뛰어난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되게 주목을 하는 거고. 엘리엇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 ARM의 주가가 좋아지면서 이제 거기 지분을 여기가 9%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손정희 씨가 계속 AI가 우리의 미래다. 그래서 이제 AI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투자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지금 순 자산 가치가 소프트뱅크가 한 1,800억 달러쯤 된다 그러는데 시가총액은 그거의 반밖에 안 되니까 되게 저평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주가를 올려라. 그리고 현금도 요즘 많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주 환원을 해라. 이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들어서 뭐 소프트뱅크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왜냐하면 ARM 주식을 그렇게 ARM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관관계가 높아서 주가가 오르겠죠. 근데 워낙 주가가 이런 그 보유 투자 자산 가치가 오른 거 대비는 주가가 56% 올라도 저평가돼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엘리엇이 지분 매입을 한 것이고 한 150억 달러에 달하는 그 자사주 매입을 해라.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17, 8%를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라. 근데 제가 4월에 일본을 갔을 때 엘리엇이 그 한 5% 이상 지분을 들고 있는 다이니뽕 프린트라는 DMP라는 데를 제가 방문을 해서 임원을 만나고 그랬는데 되게 이렇게 엘리엇이 지분 매입을 하고 이미 한 두세 달 동안 소프트뱅크 경영진하고 주주환원 얘기를 했답니다, 되게. 그러면 되게 뭐 극한 그 대립으로 안 가고 왜냐하면 또 뭐 주주 환원 하라는 게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아마 회사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주가가 이게 발표되고 그날 일본에서 소프트뱅크 주가가 한 5% 올랐는데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빌레크먼의 이 회사가 IPO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빌 레크맨이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뭐 캠퍼스에서 그러한 종교적인 신념의 이슈로 얘기가 있을 때도 그런 학생들 우리도 안 뽑겠지만 월가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뽑지 말아라.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를 약간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네. 그러니까 투자도 워낙 잘하지만 자기의 그 의견을 소신 있게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밝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헤지펀드인데 한 160억 달러 정도를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0조쯤 되죠. 근데 뭐 레버리지를 몇 배를 보통 하니까 네. 뭐 수십조 원을 움직이는데 자기 자산운용사를 그 상장시키겠다. 내년 말쯤. 근데 그것의 밸류에이션 벤치마크를 만들려고 해서 그런지 이미 10%를 한 10억 달러에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되게 그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워낙 되게 화제의 인물이니까. 네, 네. 근데 그 결국 그 이 헤지펀드가 상장되는 거 이상으로도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무슨 종목을 있냐? 들고 있냐. 이분이 또 리틀 버핏, 베이비 버핏 이렇게 그렇죠. 또 그래서 닉네임이 있으니까. 제일 그 많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행동주의자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네. 압축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서 그렇게 그 행동주의자 움직임은 보이진 않아요. 이 사람도 50대 이제 후반이 돼 갖고 네. 약간 좀 영어로 표현하면 멜로우해졌다고 그죠. 이제 그런데 많이 들고 있는 게 알파벳 장기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포테어 멕시컨 그릴. 치폴레. 예, 이 치폴레 여기를 많이 지금 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힐튼 그 호텔 체인. 근데 여기 우리가 알파벳하고 치폴레 장기 주가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종목을 보는 투자가. 눈, 그다음에 힐튼도 보면 네. 1년 5년 동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역시 종목을 보는 눈이 대단히 하다. 그래서 IT 빅테크 중에는 이분은 그 알파벳을 자기는 제일 좋아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과연 또 요게 상장이 되면은 약간 그 버크셔 서웨이 느낌하고 조금 이제 반반씩 섞이긴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또 얼마나 흥행을 할지 또 어떤 기업들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했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또 주말입니다. 이틀 딱 쉬고 저는 월요일 오전 6시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